1인당 25만 원을 준다지만 자영업자는 피, 눈물. 왜 제가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실제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상생지원금을 줬을 때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0년 4분기에서 2021년 4분기까지 코로나 기간입니다. 이때 정부 재난지원금이 실제 말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를 나타내 주는 지표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파란색을 한번 봐주세요. 파란색은요. 연매출 3억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020년 5월에 1차 재난지원금 국민 1인당 40만 원까지 풀었습니다. 예, 풀었어요. 그러면 2020년 3분기하고 2020년 4분기하고 차이가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재난지원금을 40만 원을 풀었는데 영세 자영업자, 매출액 3억 이하 자영업자는 2020년 3분기보다 마이너스 2.4%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분기는 마이너스 15.5%가 줄었고요. 예, 2021년 2분기는 마이너스 5.4%가 줄었고요. 3분기도 10.9%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또 돈을 뿌립니다. 2021년 9월에 코로나 상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1인당 25만 원씩 뿌렸습니다. 또한 그해 10월에는요. 코로나 상생 캐시백이라고 해서 월 평균 3% 이상 추가 소비를 하면 추가 지출분의 10%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뿌렸는데 2021년 4분기 3억 이하 영세 자영업자는 마이너스 0.5%. 여전히 마이너스. 돈을 뿌렸는데도. 이거 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지금 정부가 돈을 뿌린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3억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전체 자영업자에게는요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1차 2020년 5월에 국민 1인당 40만 원 뿌리니까 예, 이게 3분기 2020년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전체 자영업자는 마이너스 1.3%로 약간 주춤했어요. 그러나 2021년에는 11.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 2분기에도 마이너스 2.2%예요. 3분기에는 마이너스 5.5%. 4분기에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또 뿌렸잖아요. 중위소득 180% 이하 1인당 25만 원 뿌리고 코로나 상생 캐시백 월 평균 3% 이상 추가 소비 시에 지출분의 10%를 환급해 준다는 것까지 동시에 뿌리니까 2021년 4분기에는 5%까지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돈 뿌려서 올라간 건데 결국 그 이후에 또 떨어지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매출액 3억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별반 도움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돈 뿌려서 시장을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하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돈을 무진장 많이 뿌립니다. 상위 10% 512만 명에게는 15만 원, 일반 국민 4,296만 명에게는 25만 원, 차상위 계층 38만 명에게는 4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50만 원을 뿌립니다. 이거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예, 적어도 13조 이상을 뿌립니다. 그러면 좋아질까요? 제가 봐서는 좋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말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2025년 1월에서 5월까지 보면 작년 대비해서요. 레저용품은 17.5%가 빠졌고요. 의류는 14.8%가 빠졌습니다. 주점은요. 14.6%가 빠졌고요. 카페나 디저트에도 마이너스 13.7%예요. 학원도요. 마이너스 11.1%입니다. 이거 돈 뿌린다고 좋아진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에 최저임금을 16.4% 올리고 2019년에 10.9%를 올린 이후 자영업자들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돈 뿌려서 영세 자영업자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돈 뿌리면 좀 더 나은 30억 이하 자영업자에게 가서 소고기 먹고 요리 먹고 또 가정식 정참 먹고 그러면서 돈을 쓰지 3억 원 이하 작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진짜 좋게 해줄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고용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자영업자들이 쉽게 고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건비를 낮춰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인건비가 이렇게 높으면요. 또 노동계 요구안이 올해는 지금 11,460원이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14.3%가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거 올려보세요. 자영업자들은 더 망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돈 풀겠습니까? 또 돈 푼다고 이야기하겠죠. 여기에 더 충격적인 것은 주 4.5일제까지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 52시간제가 얼마나 우리 시장에 폐해를 끼쳤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요. 주 52시간제가 아닐 때 저녁에 일하다가 나와서 출출하면 뭐 부장이 밥을 사서 먹든 사장이 밥을 사서 한 잔을 하든 아니면 선배가 밥을 사서 노래방까지 노래를 부르든 그런 저녁 문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저녁 문화. 이제 주 4.5일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저녁 문화는 더 없어져요. 자영업자는 더 빨리 망해요. 진짜 최악의 상황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빚은 어떻게 될까요? 빚은 더 늘어나겠죠.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자영업자 부채는 1067조 6천억 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그러다가 줄줄이 파업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상황은 더 나빠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뿌린다고 경제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뿌리죠. 돈 뿌려서 경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채만 늘어날 뿐이에요. 국가 부채요. 자칫 국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부채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영업자뿐만 아니에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심지어는 대기업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언제든 부채 폭발은 터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항상 여러분 부채 폭발의 위험을 대비하면서 시장을 경계감을 가지고 보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지표를 볼 때 심각한 수준으로 점점 가고 있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조합니다. 그래야 시장의 불안감이 저는 더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